제가 처음 투자할 때는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분양권 투자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꺾일 때였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 말렸는데 그때 확신이 좀 있었던 거는 주변 신축 위치는 제가 투자하려는 게 더 좋았는데 시세보다 8천만 원 싸다고 분양가가 판단됐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내가 아무리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들고 가도 되겠다. 기다리고 장이 좋아질 때 올릴 때 팔면 되니까. 되게 그렇게 심플하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겪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단단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승장에서 투자를 하신 분은 하락장을 맛보면 진짜 패닉이 오거든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때의 마음을 뭐 저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긴 하지만 근데 자꾸 그 처음에 내가 이걸 투자하고자 했던 그 목표를 계속 되뇌이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동요할 필요 없고 남들도 똑같이 가격이 떨어졌고 그러면은 여기서 기회를 어떻게 볼까?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은 뭘까? 자꾸 이 질문과 대답을 혼자 반복하면서 그 시기를 좀 버텨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긴 기간 동안 보면은 오르게 돼 있다라는 그 믿음을 계속 되새김질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사실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의 예로 예를 들어서 2008년 9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일어났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은 1년 동안 진짜 곤두박질 쳤거든요. 한 30% 이상?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경남이나 충청권에 있던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랐어요. 그 1년 동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던 동안 실제로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금 잠잠합니다. 거래량이 9월달부터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8,000건까지 갔던 거래량이 10월달 기점으로 2,000건 후반 이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 분위기가 다운된 상태인데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서울이 급격하게 더 떨어진다 이거에 제 생각을 하진 않고요. 천천히 좀 그래도 가지 않을까.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방 투자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역시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대구나 뭐 이런 데들은 사실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구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데에 경매로 싸게 들어가는 건 여전히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구는 많이 떨어진 데는 30%, 40%, 뭐 50% 가까이 떨어진 데들도 있어요.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내년부터는 대구의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구간이 크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로 봤을 때 지방에도 분명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지방은 뭐 인구 소멸이니 뭐 이렇게 해서 안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데이터 뜯어봐서 안전하다 판단되면은 지방 그 광역시급 인구는 아직 뭐 인구 소멸 얘기가 나오기에는 먼 얘기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도 인구수가 200만이 넘고 부산 같은 경우도 320만 정도 돼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300만 좀 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정도 규모에 있는 거는 용인이 100만 조금 넘거든요. 훨씬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령화가 되고 인구소멸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 2020년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나, 지방투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관없이 내가 한 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보고 돌려봐야 임대인이 한번 돼봐야 임차인으로 사는 것과는 완전 다른 관점으로 아파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월세만 살고 전세만 살면 내가 이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그걸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실제로 부동산으로 경매로 돈 벌 수 있냐? 라는 그냥 의구심만 가지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예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저도 경매 공부 관심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였어요. 결국에 장이 좋든 나쁘든 한 건 정도는 단기로, 그러니까 내가 사고 한두 달 만에 갑자기 가격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지는 않을 거거든요. 특히 구축 아파트 그 정도 금액대에 낙찰 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사고 팔고를 하든 전월세를 둬서 실제로 부동산에 내가 관심 가져보고 투자해보고 온몸으로 그걸 한번 받아들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전제는 연끌을 하라거나 뭐 위험한 투자를 하라거나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지금 앞으로 안 좋아질 지역에 투자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한 건 해보고 나면은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 빌라로 시작해서 지금 고시원, 모텔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월 순수익 2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도 있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첫 시작이 빌라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처음 쉬운 거 내가 장이 좋든 나쁘든 한번 시작해서 그런 시야를 좀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임차인의 시선은 월세가 5만 원, 10만 원 올랐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임대인의 시선은 이 아파트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임차인은 내가 편한 거 위주로 보거든요. 그냥 내 기준에서 내가 혼자 싱글이니까 또는 미혼이니까 자녀를 키우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나는 역 가깝고 이런 거 그냥 여기 월세 살고 하면은 내 월급 뭐 200만 원, 300만 원에서 이 정도까지는 내면 되겠네. 그리고 돈 이렇게 모으면 되겠네. 하지만 그 내가 돈 모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인의 시선에서 가면은 자산 가치가 또 오르고 떨어지고,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지역 전체로 보기도 하고요. 아파트 시장을 관망하기도 하고 오피스텔이나 뭐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내가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큰 자산 격차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시면은 수능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 수능 잘 못 치면은 재수를 하거나 함수를 하거나 엄청난 시간을 갈아넣고, 근데 사실 사회에 성인 되고 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제 채널에 자주 나오는 친구가 폴라리스 유진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21살 여자인 친구분이 있어요. 그분이 작년에 제가 경매 다마고치 프로젝트에서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4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받아서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고졸이거든요. 대신 제가 예상해서 그렇지만, 근데 그 친구는 18살 때부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매출 1억 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 비트코인, 주식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수능이 전부인 줄 알았던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면 이거 의미 없거든요. 요즘에 학력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뭐 저도 그래서 대학원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 한 관점의 포지션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밖에 못 봐요. 근데 아까 임차인이면 임대인으로 왔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내가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게 엄청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 대전제는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하자. 내가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 어려운 건 하지 말자. 보통 이제 경매를 하시면 어려워하는 게 권리분석이나 명도 이런 건데, 권리분석은 이걸 낙찰받았을 때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진짜 끝도 없거든요. 민사집행법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막 법조문이 나오고 판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지금 여러분들 할 레벨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권리분석 쉬운 아파트 먼저 하자. 이게 일단 대전제로 깔 때, 그러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는 첫 번째 어떤 지역을 봐야 되는가, 내가 어느 지역에 경매를 해야 될지를 봐야 되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분석,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 분석을 할 때 중요한 변수들을 제가 거기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경매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겠죠. 경매란 건 어떤 것인가, 이 경매 그 진행 프로세스는 어떤 것인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입찰가는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경매 전체 흐름 보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 권리 분석이나 명도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 정도 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입찰가 산정하는 거, 시세 조사하는 거, 이 정도 흐름으로만 보셔도 충분히 경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실패하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